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41세 싱글 남성이며 회사원입니다. 이젠 싱글남보다는 노총각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40대가 되면서 배도 좀 나오고 흰머리도 많아졌거든요. 제 아버지는 대학생 시절 저에게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로 동생이 결혼 전까지는 어머니와 함께 지냈습니다. 몇 년 전 동생이 여자친구를 소개해줬는데 그녀와 가을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고 성인이 된 후에는 일을 하면서 혼자 살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태어난 날과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그녀는 과거에 겪은 아픔을 이겨내고 밝은 성격과 애교로 가득한 여성이었습니다. 먼저 함께 살기로 계획했던 가족들이 생기면서 독립을 하게 된 상황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함께 살기 시작하고 나니 어느새 조금씩 어색한 상황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결국 독립을 하게 되었는데 회사 근처 아파트로 이사한 후에는 더욱 편안하게 살았답니다. 동생은 미안하다며 여러 번 사과를 했지만 사실 이사한 집이 어머니 집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회사와도 가까워서 더 좋았어요. 지금은 잘 지내고 있지만 동생이 결혼 생활에 고민이 많다고 하여 가끔씩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결혼을 해본 적이 없어도 동생의 고충을 잘 이해하고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결국 답답한 생활에 지쳐 술을 마시고 쉬었습니다. 한때는 서로 다른 삶을 살던 사람들이 부부로서 함께 살아가다 보니 부족한 부분이나 싸움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동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소한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재수씨는 밝고 애교도 많아서 다소 까칠한 성격에 동생 때문에 힘들어할까봐 걱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찾아오면 며칠 후에는 집에만 있던 재수씨를 불러와 맛있는 밥을 사주며 함께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 평일 낮에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께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외출하고 돌아왔는데 집에서 동생과 재수씨가 엄청나게 싸우고 있다면서 아무래도 제가 와서 말려야 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근무 시간이라 신경 쓰지 말고 제 집으로 가서 쉬고 계시라고 할 만도 했지만 어머니의 목소리가 너무 신경이 쓰였고 결국 반차를 내고 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집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어머니는 정신이 반쯤 나가 있는 상태로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제가 동생을 힘으로 제압하면서 일단 싸움은 진정이 되었고 왜 싸우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자 재수씨를 말하지 말라면서 집을 뛰쳐나갔고 동생은 신경 쓰지 말라서 싸운 이유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수씨가 임신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싸우냐고 했더니 동생이 자기는 무정자증이라며 결코 자기 자식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재수씨를 추궁하였더니 다른 남자의 씨앗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면서 용서해 줄 테니 지우라고 하니까 절대 못 지운다며 꼭 낳을 거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고 저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혼을 이야기했더니 그것도 싫다면서 애를 낳아서 같이 잘 키우자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재수씨는 남편이 애를 못 갖는 상황이라고 해서 자기까지 자식 없이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냐면서 따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났고 어머니와 동생은 우리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만 남아서 기다리다가 다시 집에 돌아온 재수씨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재수씨의 입으로 그 사실을 듣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야기를 안 해줄 것처럼 강하게 저를 보고 가라며 소리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같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재수씨는 사랑하는 동생과 서로 닮은 아이를 낳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목표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동생이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되자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다고 합니다. 몇 번이고 포기하고 상황을 인정하고 싶었지만 아이에 대한 미련은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밖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재수씨가 어렸을 때부터 고아원에서 혼자 자랐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식의 집착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남편인 동생과 상의를 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이런 상황을 제안했다면 재수씨는 동의해줄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다른 남자를 만나서 사귀거나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임신을 도와주는 남자를 만나서 가임기에 몇 번 관계를 가졌고 그렇게 임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 연인의 여동생은 임신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다른 남자의 정자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이혼을 제안하자 그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가 그녀의 곤란한 처지를 나누자 저는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정자 기준을 받았을 경우 아이에게 문제가 생길 경우 사람들이 그녀에게 질문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심지어 나의 정자를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하였습니다. 불행히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도중 제 형부가 말을 듣고 분노를 느꼈고 그녀를 임신시키는 것은 내가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긴장한 상황이었지만 결국 우리는 침착해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 형부와 여동생은 의료적 도움을 받기로 결정하였고 결국 그녀는 그녀의 남편의 정자를 사용하여 임신할 수 있었습니다. 동생은 제가 함께 살아주기를 원했는데 저는 이 문제가 왜 이렇게 해결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랑과 함께 일을 하면서 시간이 지난 후 어느 순간 재수씨가 우리 집을 찾아와 동생은 어머니를 모시고 본가로 돌아갔습니다. 재수씨는 며칠간 쉬면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동생과 잘 대화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합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동생과 재수씨와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진심이라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